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소녀에 관한 것입니다. 이름은 설인. 16살이었던 그 해, 그녀는 엄마와 함께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같이 있잖아. 엄마는 짐을 끌며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설인은 한국에서 바이올린 영재로 불렸던 아이였습니다. 7살 때 처음 바이올린을 잡은 이후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콩쿨마다 상을 휩쓸었고 선생님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이 아이는 세계 무대에 서야 해. 그렇게 준비한 유학이었습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 음악고등학교.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배출한 그곳에서 설인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엄마는 설인을 위해 모든 걸 정리하고 함께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남은 아빠와 동생을 뒤로하고 낯선 땅에서 딸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하지만 LA를 거쳐 도착한 그 학교는 설인이 상상했던 곳과는 달랐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열린 강당. 설인은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금발, 갈색 머리, 다양한 피부색의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미 알고 지낸 사이거나 처음 만나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죠. 설인은 옆자리 여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난 설인이야. 영어로 말했지만 발음이 어색했습니다. 그 학생은 짧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친구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설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낯선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리나, 괜찮아. 첫날 어땠어? 엄마는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설인을 매일 볼 수는 없었지만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죠. 응, 괜찮아. 다들 친절했어. 설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엄마가 자신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왔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다행이다.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전화해. 금방 올 수 있으니까. 엄마는 설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나간 후 설인은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캄캄한 밤하늘,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도시의 하늘. 괜찮아. 적응하면 돼.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선생님이 영어로 빠르게 설명하는 음악 이론을 따라가기가 벅찼습니다. 설인은 한국에서도 영어 공부를 꽤 했지만 실전은 달랐습니다. 특히 음악 용어들, 감정 표현에 관한 영어들은 익숙하지 않았죠. 설인, 이 악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생님이 물었을 때 설인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벙긋거리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 정도 수준이야? 라는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면 학생들은 이미 각자의 그룹으로 나뉘어 앉아 있었습니다. 설인은 트레이를 들고 빈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한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죠. 여기 앉아도 될까?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실 누가 올 거라서.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설인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른 자리를 찾아 이동했죠. 결국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수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몇몇 여학생들이 설인을 보며 웃으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 웃는 거 본 적 있어? 동양 애들은 원래 감정 표현 안 한대. 꼭 로봇 같아. 설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지나쳤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만들어준 저녁을 먹으러 엄마의 원룸에 갔습니다. 오늘은 리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많이 먹어.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냄비며 그릇들이 놓여 있었죠. 엄마, 일은 어때? 설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근처 한인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사장님도 좋으시고. 걱정 마. 엄마는 웃었지만 설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거칠어진 것을,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을. 엄마, 미안해. 왜 미안해? 엄마는 리니 꿈 이루는 거 보는 게 제일 행복해. 엄마는 설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외로움을, 따돌림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으니까요. 그리고 레슨 시간. 설인이 가장 기대했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교수님의 첫 평가는 냉담했습니다. 기술은 훌륭해. 음정도 완벽하고 템포도 정확해. 그런데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없어. 내 연주에는 영혼이 느껴지지 않아. 마치 기계가 연주하는 것 같단 말이야. 설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정 표현이 깊다, 성숙한 연주라는 평을 들었었는데 여긴 한국이 아니야, 설인. 여기서는 완벽함만으로는 부족해. 관객의 심장을 울려야 해.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교수님의 말은 따뜻한 조언이었을지 몰라도 설인에게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설인은 기숙사 방에서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연주했습니다. 자신의 표정을, 자신의 몸짓을 확인하며.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굳어 있었습니다. 웃으려 해도, 슬퍼 보이려 해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설이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캄캄한 밤하늘,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도시의 하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수업 중 조별 과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설인과 팀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강제로 배정해야 했죠. 하지만 팀원들은 설인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할게. 저건 내가 하지. 설인이 의견을 내려 하면 대충 듣는 척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던 설이는 복도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한국에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아나 봐. 응, 한국에서 대회 좀 탔다며. 근데 솔직히, 한국, 거긴 진짜 음악신도 아니잖아. 맞아. 아시아에서 이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거기 수준이 얼마나 낮은데. 그리고 애 너무 이상하지 않아? 사교성이 없다니까. 여긴 한국 학원이 아니라고. 면볕이 한국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비웃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이는 화를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말.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평가절하 하는 말.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 문을 열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이올린 케이스를 닫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리나, 오늘 학교 어땠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응, 좋았어. 설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설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느낀 듯 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설이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설이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발표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게 되었죠. 주말마다 엄마를 만났지만 설이는 학교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적응 중이야.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것도.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나, 혹시 너무 힘들면 우리 한국 돌아갈까? 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괜찮아. 정말이야.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엄마는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같은 기숙사층에 사는 한 학생이 설인에게 물었습니다. 너 괜찮아.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 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 학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도 크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연습실에서 늦게까지 연습하던 설이는 복도를 지나가다 또다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런 나라 애들은 왜 봤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문화적 적합성도 중요한데 말이야. 쟤는 그냥 암기만 한 것 같아. 거기 애들 그렇잖아. 창의성 같은 건 없어. 설이는 멈춰 섰습니다. 그만. 가슴 속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그만해줘.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김치 냄새 나지 않아? 저 애 지나갈 때마다. 설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치. 한국 음식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설이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설이는 잠이 오지 않아 기숙사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 앞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한국에 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마당에 앉아 할머니가 부르던 노래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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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설이는 그 선율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선율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고 싶어졌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바이올린을 꺼낸 설이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활을 들어 올렸죠. 아리랑의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설이는 그 곡을 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선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무언가. 한국의 산과 들판, 엄마의 손맛이 담긴 김치찌개 냄새, 동생이 웃던 얼굴, 아빠의 큰 손. 모든 것이 그 선율 속에 담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설이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듣든, 누가 뭐라 하든, 그저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설이는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설이는 밤마다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창문 밑에서 아리랑을 변주하며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연주.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음악사 수업 시간, 선생님이 각국의 음악 전통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클래식 음악은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온 정교한 체계를 가지고 있죠. 반면 아시아의 전통 음악은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의 아름다움은 있지만 클래식 음악의 복잡성과 깊이에는 미치지 못하죠. 설이는 책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단순하다고?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 판소리의 깊은 한, 아리랑에 담긴 수백 년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설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 나라 음악도 그렇게 단순해. 뭐가 있는데? 웃으며 던진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음악은. 설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 여기서 배우는 건 진짜 음악이니까. 그 학생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설이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엄마도 린이 보고 싶어.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고 설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학교에 공지가 떴습니다.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쿨 학교 대표 선발 오디션. 이 콩쿨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청소년 대회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 대표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죠. 설이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신청해도 될까? 어차피 안 될 텐데.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해봐. 한 번만이라도. 설이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콩쿨 대표 오디션 신청하려고. 그래? 우리 딸 잘하고 있네.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에 설이는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설이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디션 날, 강당에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서로 격려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설이는 구석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죠. 객석 뒤편에는 엄마가 와 있었습니다. 이를 빼고 온 엄마가 설인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오른 설이는 심사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설이는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죠.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설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음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지만 연주가 끝나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기술은 좋아요. 하지만 여전히 감정 표현이 부족해 보이네요. 관객과의 교감도 약하고요. 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객석 뒤에서 엄마가 박수를 쳤습니다. 혼자서 크게. 설이는 엄마를 보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결과 발표 날. 게시판 앞에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설인도 멀찌감치 서서 게시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확인했죠. 대표 엘라 커밍스. 엘라. 학교의 스타였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화려한 연주 스타일로 모두의 사랑을 받는 학생. 설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엘라, 해냈네. 축하해. 엘라는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엘라가 해야지. 저 동양 애가 대표하면 학교 망신이야. 설이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괜찮아, 리나.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엄마는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계속 있어도 될까?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나.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리니가 행복하면 돼. 여기 있든 한국으로 돌아가든. 나 조금만 더 해볼게. 조금만. 설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설이는 또다시 창문 밑에 섰습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 외로움과 그리움. 모든 감정이 뒤섞인 선율. 연주를 멈추고 설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복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엘라가 손을 다쳤대. 진짜 심각해. 응, 콩쿨까지 못 나간대. 설인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엘라가 연습 중 손을 다쳤다고 했습니다. 심하게 삐어서 콩쿨까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애 뽑아야 하는 거 아냐? 누구 뽑을 건데? 2등이 누구였지? 설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일 리 없어. 다른 애를 뽑겠지. 학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표를 다시 선발해야 했으니까요.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2등이 그 한국 애잖아. 설마 쟤를 보내진 않겠지? 그러게. 차라리 3등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설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설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사무실로 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설이는 긴장한 채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설인, 앉아봐. 선생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엘라가 출전할 수 없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대신 나가게 됐어. 설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요? 응. 오디션 성적이 2번째로 좋았거든.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학교에서도 고민이 많았어. 내가 학교를 대표하기에 적합한지. 설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2등이 가는 게 맞으니까 준비 잘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선생님의 말투는 차갑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인. 선생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학교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실망시키지 마. 그 말 속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야. 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설이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몇몇 학생들이 설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나간대. 진짜? 말도 안 돼. 학교 망신 당하는 거 아니야? 설이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타. 누군가의 대체품으로 선택된 것.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불씨 하나가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쟤 때문에 우리 학교 평판 떨어지겠네. 설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설이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대표로 나가게 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리니는 잘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 사람들이 다 날 못마땅해 해. 설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기나. 엄마도 눈물을 참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사람들이 뭘 하든 리니는 리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면 돼. 나 무서워. 엄마가 옆에 있어. 너 혼자 아니야. 전화를 끊고 설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설이는 혼자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실에 들어가면 다른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여기 써야 하는데. 누군가 설인을 보며 말했지만 설인이 먼저 물러났습니다. 미안해. 내가 나갈게. 복도에서 또 다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제가 진짜 나가면 어떡하지? 우리 학교 처음으로 꼴찌하는 거 아냐? 한국 애가 미국 학교 대표래. 웃기지 않아? 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아리랑 그 선율만이 설인에게 위안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생님이 설인을 불렀습니다. 설인, 콩쿨에서 뭘 연주할 거니? 베토벤 소나타를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기억해. 기술만으로는 부족해. 감정을 담아야 해. 네. 그리고 설인.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서는 순간 넌 이 학교를 대표하는 거야. 부담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또다시 창문 밑에 섰습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간절함, 그리고 결연함. 나는 증명할 거야. 서리는 눈을 감고 연주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한국에서 온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음악이, 우리 문화가 아름답다는 걸. 활이 움직일 때마다 서린의 마음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아리랑의 선율이 변주되며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슬픔에서 시작해 그리움을 지나 마침내 희망으로. 연주가 끝나고 서린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멀리 작은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 와서 처음 보는 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린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엄마가 아침을 차려놨습니다. 리나, 많이 먹어. 힘내야지. 엄마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가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리니 옆에 있는 게 행복해. 그리고 리니가 무대에 서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리나,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내가 내 음악을 하면 돼. 내가 느끼는 걸 담아내면 돼. 엄마는 서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서린은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하게 울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린은 매일 밤 창문 밑에서 연습했습니다. 베토벤을 연주하면서도 머릿속에는 항상 아리랑이 맴돌았습니다. 그 선율이 서린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콩쿨 전날 밤, 서린은 마지막으로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달빛 아래 서린의 연주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서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서린은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서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소녀의 이야기를. 서린은 과연 무대에서 어떤 연주를 들려줄까요?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 속에서 대타로 선택된 소녀. 하지만 그 소녀의 가슴 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마다 창문 밑에서 켜던 아리랑. 그 선율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서린은 이제 세상에 보여주려 합니다. 2부에서는 서린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그녀의 연주가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연 서린은 자신의 이야기를, 한국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2부가 올라가면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